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예상대로 여우 조연상을 거머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재미없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으로 영화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 개봉된 영화 작품들이 극히 적었던 관계로 작품상이나 남녀 주조연상 등 각 부분 후보와 후보작들의 면면이 다른 해에 비해 너무 미약했다는 평가가 가장 큽니다. 또 영화 시상식에 참석한 헐리우드 스타들도 적었는데 남우주연상을 받은 앤소니 홉킨스翁께서는 심지어 참석도 안 하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워크, 그러니까 진보좌파의 입김이 너무 세서요. 수상 소감에 경찰 폭력 얘기하고 서 있고 감독상은 중국인, 여우조연상은 한국인, 남우조연상은 흑인 등 유색 인종들에게 대부분 주요 상이 돌아간, 좋게 말하면 역사상 가장 다양성이 돋보였던 시상식이었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게 아카데미 영화상인지 독립영화상 잔치인지 구분 지을 거리가 별로 없었던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상식 자체의 연출이나 내용도 시청자들의 공감을 크게 사지는 못했는데요. 아무리 코로나 사태 속이라 해도 역대 시상식에서 빠지지 않고 펼쳐졌던 주제가상 후보 작품들의 공연도 없었고, 작품상 속에도 영화 주요 장면을 보여주며 해설하던 것을 시상자들이 주저리 말로 설명해서 이것들이 영화나 보여줄 것이지 평론질이냐라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상, 작품상을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시상하던 것을 올해는 시상식 중반에 집어넣어 시상식의 흐름을 끊었다 붙였다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초토화된 미국 영화계의 단면이 역설적으로 어젯밤에 한방에 보여졌다고 할까요? 딴 해 같았으면 소품, 독립영화급으로 잔잔한 성공과 평가를 받았을 영화들, 그러니까 딱 미나리 같은 작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상을 받은 시상식이었다 라는 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 미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어쨌든 윤여정 배우님의 수상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오스카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감독상 등 3개 부문을 노매드랜드라는 작품이 석권했습니다. 감독인 클로이 자오는 중국인 여성인데요. 자오 감독은 영화예술 아카데미 사상 최초로 아시아 여성으로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받은 대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중국 만세라고 14억 중국인들과 미국의 친중 진보 좌파들이 많이들 기뻐할 것 같습니다. 남우조연상은 1960년대 후반 일리노이를 배경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블랙팬서당 의장인 프레드 햄튼의 일대기를 그린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에서 열연한 흑인 배우 데니얼 컬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컬리아는 영국 잉글랜드 출신 배우로 우간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요. 영화 내용 역시 흑인 만세입니다. 백인 테마만 아니면 다 되는 게 요즘 헐리우드 풍토 같은데요. 다만 남녀 주연상은 백인 배우들인 앤서니 홉킨스와 프랜시스 맥도먼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또 많습니다. 블랙팬더 아시죠? 지난해 아무로 젊은 나이인데도 안타깝게 타계한 흑인 배우 채드윅 보즈만이 마 레이니즈 블랙 바름이라는 영화로 주연 후보로 올랐는데 가장 유력했는데도 떨어졌다고 흑인들이 난립니다. 흑인들이 모든 상이란 상은 다 받을 때까지 그들의 컴플레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역대 최고령의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자가 된 앤서니 홉킨스는 버즈만의 주연상을 탈 것으로 보고 이번 시상식에 불참했는데요. 흑인들의 비판이 두려우셨는지 오늘 아침 수상 소감에 버즈만이 받았어야 할 상을 내가 받게 돼 송구스럽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버즈만이 앤서니 홉킨스 옹의 연기에 발끝이라도 따라갑니까? 요즘 미국 사회 주눅든 백인들의 모습이 일말 불쌍합니다. 특히 눈살을 찌푸렸던 것은 단편상을 받은 투 디스턴트 스트레인저스를 공동 연출한 트레이번 프리와 데스먼드 로 감독의 수상 소감인데요. 이들은 무려 시상식에 경찰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수놓은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 흑인인 트레이번 프리는 수상 소감에서 경찰이 하루에 3명꼴로 흑인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경찰 폭력이 사라지길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명꼴로 경찰에게 총맞게 되는 흑인들의 범죄 문제부터 짚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여성들의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총 70명의 여성이 76건의 후보 지명을 받아 오스카 역사상 최다를 이미 기록했고, 이날 시상식에서는 모두 15명의 여성 영화인이 감독상, 각본상, 미술상 17개 부문에서 수상해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가운데 여성 수상자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올해 오스카 시상식은 가장 진보 좌파적이고 다양성이 어떻게 미국 사회를 역설적으로 인종주의적으로 바꾸고 있냐를 증명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의 다양성에 대한 과의식은 보통 백인들을 오히려 인종주의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들을 평범하게 대했던 백인들이 아시아 증오 멈춰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오히려 불편해하고 평소와 다른 눈으로 보는 것, 제가 좀 민감해서일까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아시안 주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좋아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약해 빠졌다고 비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을 꼬집어서 김정은을 달래는 일에는 약하고 나의 업적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해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좌파 매체인 뉴욕타임즈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데 대한 반응으로 추측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비핵화 협상이 변죽만 올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직접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예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에 대한 되갚기 성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으로 한반도에 발발할 가능성이 컸던 제2의 한국 전쟁을 김정은과의 직접 담판으로 막아냈다라는 것을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외교적 치적으로 자평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당 국가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열받고 모욕적이었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복귀한다면 한국과의 외교가 진짜 최악으로 다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백신을 독점하는 미국,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권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중국 편으로 딱 규정한 게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한국이 나름 우리도 자존심 있다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 이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이면 좀 더 쉬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무도 자르고 고추 모종도 심고 심지어 쪽마늘을 뜯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범 삼아서 심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이슈 이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말 알차게 보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이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